우리가 이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심박동수가 좀 올라가고 숨도 좀 차고 그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시간. 150시간이요? 네.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대 목동병원 유방암 갑상선암 센터의 우주현 교수님 모시고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한 후에 네.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수많은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수술은 특별히 환자가 뭐 집에 가서 뭘 할게 신경 쓸 게 없는 없어요? 경우도 아. 많이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꽤 많은 편에 속하는 수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제일 환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림프 부종이나 팔 부분이 될 거고요. 유방 수술하게 되면 거의 겨드랑이 수술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빨리 예전 운동 범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관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수술하고 나면은 한동안은 팔 쓰는 게 되게 힘드나요? 일단은 우선 수술하고 바로 이제 나와서는 통증이 있죠. 그리고 겨드랑이 수술하고 나면 이쪽 감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자세를 약간 이제 이렇게 우리 팔 골절됐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요런 자세를 하게 됩니다. 입원하고 있는 네. 거네요? 실제로 뭐 걸어줍니까?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걷거나 할 때 아니면 누워서도 팔을 이렇게 걸고 올릴 수 있도록 그 붕대 같은 걸 위에 매달아서 거기에 환자가 팔을 걸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잠잘 때에는 보통 이제 부종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심장보다 조금 높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너무 어깨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누워있을 때는 이 어깨랑 상지 쪽에 베개나 담요 같은 걸 고아서 팔을 이렇게 약간 올린 상태에서 네. 본인 팔을 배 위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보다 조금 높은. 보존 수술 한 경우하고 네. 전절제술 한 경우하고 통증이나 뭐 림프 부종 이런 건 똑같습니까? 사실은 전절제술이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유방을 건드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통증은 더 심하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재건수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무통주사 우리 수술하고 많이 네, 하는 네. 거 보존술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전절제술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무통주사를 범위가 맞아야 하게 되고, 겨드랑이는 유방 범위와 다르게 림프절 각청수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통증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는 보통 며칠 입원을 했어야 돼요? 이제 전절제술을 하고 재건을 한 경우에는 통상 한 열흘에서 길면 2주. 길게 네. 있네요. 네. 네, 이제 보존술을 간단하게 하고 겨드랑이도 림프절만 몇 개 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3일만 퇴원하기도 하고요. 열흘 이상 입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소독 같은 것 때문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수술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그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게 일어날 때까지는 몸에 체액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체액을 밖으로 배액을 해줘서 유착이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 배액관, 관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달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액관이 충분히 줄고 나면 그 배액관을 뽑고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한 열흘 걸리는 거군요. 네, 특히 림프절 각청수를 하게 되면은 체액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입원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유방암 수술 받고 나서 열흘에서 2주는 좀 되게 길게 입원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내내 좀 이제 큰 통증은 사라져도 계속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잔통증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사실 통증이 뭐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통증은 수술하고 보통 한 몇 달까지도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치료 기간들은 이제 회복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액이 나오는 걸 주는 걸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사이에 저희가 뭐 스트레칭 하는 거라던가 혼자 팔 교육, 관리하는 교육. 거나 교육들도 해드리고, 퇴원해서 본인이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훈련해서 가시게 되죠. 그럼 그 기간에 그렇게 쉬시면서 이제 재활? 치료, 재활 같은 걸 좀 배우시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제 뭐 저희가 재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처음에 수술하자마자 환자가 팔을 원래대로 움직이긴 사실 좀 어렵거든요. 통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 졌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것부터 이거부터.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게 움직여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괜찮아지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런 거 이제 일상생활 머리 병으로. 감는 건 되게 힘든 노동 아닙니까? 근데 한 3, 4일 정도, 5일 정도 지나면 하실 수 있어요. 아예 이제 이런
이제 복부 재건 같은 걸 하신 경우는 조금 힘든데요. 말고 보형물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존술 하신 경우는 충분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팔을 사실 우리 목표는 원래 운동 범위대로 돌아가는 게 네.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한 다음에 괜찮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칭 강도 있게 하죠. 보통은 수술을 안 한 쪽 팔, 한쪽 팔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벽에서 한 5cm 떨어져서 벽에다 이렇게 돼요. 이쪽은 잘 올라가죠. 이쪽은 잘 안 돼요. 하루에 얼마나 몇 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아. 않고요. 네. 이제 환자가 지내다가 스트레칭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럼 이제 또 아프잖아요. 그럼 좀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해보고. 네, 네. 통증이 다 사라지면 근력은 완전히 회복됩니까? 이제 안 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것도 이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운동도 보통은 한 4주,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근력 운동도 한 500g에서 1kg 정도까지는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헬스장 가면 이렇게 분홍색 제일 작은 거 제일 있잖아요. 작은 네네. 그 정도 이제 1kg 짜리인가, 들기 시작할 그게? 수 있습니다. 1kg.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했는데 팔이 무겁고 불편해. 그럼 이제 충분히 좀 쉬어야 되고 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그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500ml 생수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그쵸. 네.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근력이나 운동 범위가 다 비슷해지죠. 돌아왔다라고 느끼시나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팔 운동이나 불편감에 영향을 주는 게 수술도 있지만 그 원인이 그 이후에 뭐 항호르몬 치료라던가 방사선 치료라던가 항암 치료도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감각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육통 같은 것도 생기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팔 쪽에 중요한 감각신경 굵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도 근육통, 관절통이 굉장히 많이 오는 약이어서요.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면서 환자들이 이제 힘들어하죠. 그리고 중년 여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가 올 때쯤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갱년기 오면 여기저기 쑤시고 또 아픈데 수술도 했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아픈 게 좀 몇 배가 되는.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수술 받은 쪽 팔에서는 혈압 측정도 안 하고 정맥 주사? 네.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족욕이나 반신욕, 사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을 받은 이후로 쭉이요? 네, 림프 부종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림프액이 흐르는 길이 말초에서 심장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림프절 곽청소를 하게 되면 팔에서 심장으로 가는 그 림프관 배 길들이 상당히 많이 잘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체열을 했는데 상처가 나고 팔이 막 부었다. 그러면 그게 순환이 잘 돼야 이게 싹 나을 텐데 팔 이쪽을 수술하신 분들은 그런 게 되게 더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종의 원인이 되고 이제 부종은 사실 한번 생기게 되면 원래 내 완전히 괜찮았던 팔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 족욕을 안 하는 거는 족욕, 반신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가면 시원해 이렇게 느끼잖아요. 순환이 된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 림프관 배액이 말초로 확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따뜻한 데 들어갔다 딱 나오면 혈관이 딱 수축하면서 심장으로 싹 들어와야 되는데 수술한 쪽은 그게 원활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확 확장이 됐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곽청소를 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러면 양쪽 다 수술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혈압 측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다리에서 하거나 다리에서. 아니면은 이제 두 쪽 중에도 뭐 이쪽은 림프절을 조금만 뗐고 이쪽은 많이 뗐으면 적게 떼신 쪽으로. 모든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먹는 거 유방암 환자들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가 있긴 있습니까? 의사들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확실히 나쁜 거는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 나쁜 술 안 좋고 뭐 탄수화물이 안 좋다, 뭐 고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뭐 논문마다 조금 이제 결과들이 다르고요. 통상적으로는 지방 중에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좋지 않은 걸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에 나쁜 음식들 다 똑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슬프다. 너무 즐기지 마시라.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 삼겹살 먹었다고 유방암 재발이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일단 제일 1번. 네. 그러고 나서도 또 음식을 뭔가 좀 잘 골라서 드시고 싶다면 이제 그 다음 음식. 근데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에게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 때문이에요? 사망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수록 사망률이 올라가요? 유방암 진단 전과 만약에 몸무게가 뭐 한 2에서 4kg 정도 쪘다. 그러면 사망률이 뭐 어떤 논문에는 50% 이상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BMI라고 그러죠. 우리가 키랑 네. 몸무게에서 이제 비율을 재는 그게 25 이상이 되면은 유방암 재발률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냥 의뢰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러면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예후가 좋은 암들은 암 걸리고 나서 오히려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생활 습관을 되게 좋게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실제로 운동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항암 치료하면 재발률을 얼마나 낮출 것 같으세요? 몇 프로 정도? 절반 이상은 낮추지 않을까요? 한 25% 얘기합니다. 25%요? 네, 이제 다 합쳐서 20% 정도 얘기하는데 운동이 그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항암 치료랑 맞먹는 네, 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심박동수가 좀 올라가고 숨도 좀 차고 그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시간. 150시간이요? 네. 일주일에 아, 150시간. 일주일에 150시간이면 150 너무... 분. 150분. 분. 죄송해요. 나 지금 왜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잠깐 어떻게 운동을 해? 150분. 깜놀. 일주일에 5회 1시간씩 숨차고 땀나게 심박동수 올라가게 운동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심박동수를 높이라는 건 한 130, 네, 140 130. 그 정도까지 네, 올리라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된 케이스 네. 얘기를 했었는데 수유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한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보존술을 한 경우에는 양이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가능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추가로 한다거나 뭐 항암 치료 할 때도 수유는 상관없어요?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반감기를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일정 시간 이제 항암제마다 그건 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며칠 지나면 반감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매일 항암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3주 쉬고 하고 이러니까 그 뒤에 한 일주일은 아이한테 수유를 한다던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이 모유는 안 먹이면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감기 동안은 엄마가 계속 유축을 해서 모유를 유지해 주다가 아이한테 또 먹여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추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셔야 될 텐데 보존술을 하신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재건술을 일부 했다거나 완전 절제를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검사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MRI 이런 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찍게 되는데 어차피 보형물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또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니까 양쪽을 다 하게 되고 차이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절제술을 한쪽은 유방 조직이 이제 거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눌러 찍는 유방 촬영술을 안 다 해도 제거한 되나요? 쪽은 안 하게 되고 그렇지만 반대쪽은 또 검사를 하게 하셔야 되는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오늘은 유방암 수술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